AI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AI는 정말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좋은 인간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일까요?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책과 삶이라는 채널에 이 김미경 씨가 본인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이 영상은 그 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터뷰 가운데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AI는 기회다, 성장이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가진다. 상당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불편한 지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AI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더 빨리 성공한다. 사실 이 말에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 교육, 정보 접근성,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글인가 라는 이 능력은 절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AI가 격차를 줄이는 기술이라고 상당히 많이 프로모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더욱더 빠르게 드러내는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불편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AI 이야기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thical AI use 또는 Responsible AI use라고 유럽 쪽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은 점점 한국 내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데이터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떤 노동력으로 이 데이터를 가공화했는지, 누가 이 시스템에서 배제되는지, 다양한 Generative AI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개인, 각 유저의 사용 책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Generative AI를 만들어내는 이 비즈니스 컴퍼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구조죠. 왜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responsibility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AI를 둘러싸고 올바른 사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올바른 사용법이란 그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거죠? 최근 학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연구들이 생성형 AI로 나온 AI 슬럼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저널 퍼블리싱 업계 에디터들이 들을 점검해내는 것이 상당히 노동력 웨이스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Generative AI가 없었던 시대에 인간이 아주 인간적인 시선에서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어떤 목소리, 관점들 이런 것들이 Generative AI가 생긴 이후로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단순히 Generative AI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학계와 이 출판, 아카데믹 퍼블리싱 시스템은 원래부터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허용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정형화된 어떤 포맷 안에서, 디자인 포맷 안에서 아주 뉴트럴한 톤으로 논문을 써야만 그 연구가 채택되고 퍼블리싱이 되고 이런 패턴이 너무나 오래되어 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아카데미아에서는 연구 실적에 따라 모든 프로모션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더 많은 논문들을 내야만 한다라는 압박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박사 연구 4년차 되면서 또 저만의 힘든 스트러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비서구권 연구자들, English가 first language가 아닌 연구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 링크드인에서도 제가 이 서구권 연구자와 또 비서구권 연구자가 이 AI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게 디베이트하는 과정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요구된 것은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표준화된 영어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많은 Generative AI 모델들은 아카데믹 텍스트야말로 이 데이터화하기에 가장 모범 답안인 데이터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AI 때문에 모든 글이나 스타일이 획일화되었다. 원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목소리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비서구권 학자들 또는 연구자들에게는 이렇게 요구가 되었던 것이죠. 또 최근에 제가 봤던 한 학자는 자신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AI를 쓰지 않겠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는 포스트를 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게 됐냐면 슈퍼마켓에 고기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당연히 사지 않겠죠. 왜냐면 그 고기가 가공화되고 컨슘되는 과정에서 에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라는 파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가 고기가 그냥 슈퍼에 상용화되고 있고 그냥 available 되고 있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단순히 자신의 철학과 이념으로 이 사람들을 criminalize 한다던가 무조건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크게 날린다던가 이런 게 지금 학계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분리화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원래의 목소리라는 거는 언제부터 중요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김미경 씨의 인터뷰로 돌아가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탁기 또는 뭐 전자레인지 등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문명이야말로 더 큰 인간다움을 만들어냈듯이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빠르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인간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 것이죠? 세탁기를 만든다는 것, 생성형 AI를 만든다는 것, 이런 기술의 발명이 곧 인간다움의 확장이라면 우리는 인간을 너무 쉽게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그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인이 AI 출발점에 똑같이 1학년으로 서 있다라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서 그 인간 문명의 선구자로 서게 되는 데는 여러분의 AI를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전 세계인이 똑같은 액세스,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지도 않고요. 아프리카 콩고와 같은 나라는 AI 기술에 쓰이는 많은 미네랄 그리고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들, 특히 코발트의 경우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은 양을 캐가고 또 여기에는 엄청난 레이버 문제, 아동 노동 인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점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이 논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기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다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기술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기술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혹은 기술의 속도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인간다움이 덜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개인 책임으로 돌릴 만한 문제일까요? 인간다움이 기술 생산 능력과 동일시되는 순간 인간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레 점점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가가 아닌 얼마나 기술적으로 생산적인가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언제나 기술만으로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생산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를 만들고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서 의미를 만들고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고 때로는 기술 없이도 사랑과 우정,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 삶이라는 것을 일구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이 인간다움의 결과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의 일부일 뿐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이 없는 삶의 방식은 인간다움에서 배제되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AI를 둘러싼 상당히 많은 담론이 기술 발전 equals 인간 발전이라는 아주 단순화된 공식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공식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인간은 계속해서 마치 우리 자신이 로봇 또는 컴퓨터가 된 것처럼 업그레이드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가장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움을 기술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아주 쉽게 누군가를 덜 발전된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과 또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금 재해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me to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Ciao. 그래서 이 세탁기를 만들어낸 인간 문명이 더 큰 인간다움을 만들어냈다는 말은 정말 인간다움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니면 기술 발전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기 위한 은유일 뿐일까요?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지금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다움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기술 발전의 언어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